향신료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향신료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향신료는 이제 아시아 태생이고, 특히 이제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최고의 상품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정향, 육두고, 메이스라 3대 향신료하고 후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유럽인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마디로 대박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품이었다. 이랬고, 이 향신료는 이제 왜 좋아했냐 그러면 이 효능은 뭐냐면은 뭐 떻게 믿고 싶냐 그러면 첫째 향신료는 이제 그 음식 고기를 먹는데 쓰였고 또 고기를 보존하는데 요리하는데 이런 데 주로 쓰였고 그리고는 이제 의약품으로 알았다는 거죠. 의약품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 향신료들은 뭐 멀미, 불면증, 기억력 회복, 식욕증과 소화, 치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의약품 대용으로 이제 믿고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향신료가 이제 생산되는 지역은 주로 이제 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쪽인데 인도에서는 후추나 생강, 시나몬이 주로 생산이 됐고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보로네서 우측에 있는 반다 제도하고 말루코 제도에서 그쪽에서 정향이라든지 육도 베이스 이러한 3대 향신료가 독점적으로 생산되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런 향신료가 이제 그 운송되는 루트, 즉 교역들을 보게 되면은 인도로 일단은 직결돼서 인도에서 배로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다시 이제 지중해 연안 오게 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라든지 그다음 시리아, 지금 시리아 쪽에서 이제 배로서 유럽 각지로 운송이 됐다. 이렇게 이제 유통 경로를 말씀드렸고 이 아라비아 반도는 주로 이제 낙타에 의해서 이쪽을 지배하고 있던 이슬람 교도라든지 이슬람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낙타로 운송을 해서 이 서방 세계인 지중해 연안까지 운송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고 향신료는 이렇게 이제 큰 효과를 거두고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향신료가 예전처럼 뭐 의약품 이런 거로 더 이상 이제 쓰이지 않고 있죠. 당시에는 이 향신료의 마법이 워낙 강했고 향신료에 대한 그 믿음이 공고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포맨드라 해서 이 향신료를 담는 둥그런 상자인데 거기에 이제 향신료를 이렇게 넣어 상자를 들고 다니게 되면은 이제 애군을 방지하고 향기가 나기 때문에 나쁜 공기를 정화하고 병을 방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신을 이제 믿으면서 이렇게 너도나도 귀족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포맨드라는 향신료 상자를 들고 다니는 게 한마디로 유행했다는 거죠. 유행처럼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렇게 향신료의 효능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 있지만 어쨌든 이 중세 이후 16세기, 17세기에는 이런 포맨드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그림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포맨드라는 상자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금으로 된 이렇게 포맨드라는 향신료 상자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 남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손에 이렇게 포맨더 묵주줄에 포맨더 이 동그란 이렇게 상자를 들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과의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향신료를 넣어서 다니게 되면 이거 향기가 애군을 물리치고 질병을 고치고 나쁜 공기를 정화시킨다는 그러한 미신들이 이제 있죠. 이 정도로 이제 향신료에 대한 아주 믿음이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꽃이 뭐냐면 이게 이제 뭐죠? 이 동그란 꽃이 바로 이게 결혼식 때 쓰는 부케죠. 신부라든지 혹은 이제 뭐죠? 신부의 들러리가 주로 이 부케를 이제 받곤 하는데 이 부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포맨드라는 이 모양 둥근 사과 모양의 이 향신료 상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향신료 대신에 꽃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말아서 이 둥근 것이 바로 행운을 가져다주고 또 이
그게 이제 나쁜 액을 쫓고 병을 방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부도 이렇게 꽃을 이 포맨더처럼 모양의 꽃을 들고서 이제 결혼을 치르는 거죠. 다음은 이제 포트넘 앤 이제 메이슨이라는 그런 식료품점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이제 한 상점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뒤에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제 그 며느리들이 쭉 따라 나오고 있죠. 이게 과연 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떤 가게에서 나올까요? 이 가게에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무슨 상자를 FNM이라고 써 있는 상자 속에서 뭔가를 이제 보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바로 그 유명한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포트넘 앤 메이슨이라는 그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왕실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이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포트넘 앤 메이슨이 바로 보는 것처럼 요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식료품점인데 여기에서 파는 것이 바로 향신료에 관련된 제품들 이런 것들을 팔고 차라든지 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데 이게 이제 개점이 1707년에 이제 개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왕실 직원으로서 궁전에 촛불 교체를 하고 있던 그 윌리엄 포트넘이 이렇게 이제 그 건물주인 이제 메이슨하고 공동으로 해서 식료품들을 차려갖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제 합동으로 만든 가게는 이제 각종 동인도산 향신료를 그대로 팔지 않고 그것을 사용해서 고급스럽고 또 곧바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식료품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오고 있고 또 왕실에서도 이 포트넘 앤 메이슨 제품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갈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내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트넘 앤 메이슨 가게 내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각종 그 향신료라든지 그다음에 그 향신료로 만든 제품들, 그다음 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런던에 가게 되면 꼭 이 가게를 이렇게 한 번씩 가서 구경하거나 이렇게 쇼핑을 하곤 하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포트넘 앤 메이슨에서 이렇게 이런 식의 이건 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품화 시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신료는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향신료나 후추 이런 것들은 이제 근대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 상품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유럽의 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앞을 다투어서 우리 아시아에 와서 이 상품을 사가지고 이제 유럽에 가서 큰 이익을 터뜨렸던 그런 시대를 풍미한 대박 상품이고 또 이러한 이제 이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뭐 동인도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활동이 컸고 그러한 동인도 회사의 활동이 이제 그들 나라들을 부자로 만들어졌고 또 그러한 동인도 회사의 아시아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상업혁명의 어떤 그 촉진대가 돼서 그런 상업혁명을 통해서 유럽은 이제 많은 부를 쟁취해서 그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히 이 향신료는 이 산업혁명의 촉진제가 됐던 그러한 정말로 글로벌 상품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향신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차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